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런 모자를 쓰고 방송을 했더니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파란색이 보기 싫으니까 벗어라. 또 어떤 분은 재밌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보여줬습니다. 안은 그냥 온통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는 다니지만 이렇다. 그랬더니 수박이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판세 분석을 내놨는데요.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만 이제 판세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만 150석, 국민의힘은 100석 이렇게 했더라고요. 동아일보 판세 분석이 국민의힘 쪽에 좀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에 더 좀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정확하다, 틀렸다, 과장돼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측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만입니다. 비례 빼고 130에서 150, 국힘은 80에서 100 이렇게 봤습니다. 각 당의 시도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이제 취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우선 보면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 경합 우세 24, 그리고 이제 박빙 가운데서 추세상 더 가져올 수 있는 곳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80에서 100석 사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를 더하면 비례대표가 한 15에서 20석쯤 가령 중간값이면 17석쯤 온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120석 가까이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역구만 따로 떼서 하니까 100석도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만 따졌을 때 우세한 곳이 110곳이다. 이건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경합 우세의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은 130에서 150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기록을 남겼는데 31.28%죠. 양쪽 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결국 박빙 지역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5곳이었던 박빙 지역구가 6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48곳 박빙 지역이 54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판세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봤는데 국민의힘이 130, 민주당이 15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봤습니다. 동아일보하고는 좀 다르죠. 예. 국민의힘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민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각 당의 핵심 관계자들, 선거대책위원회 그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세도 포함되어 있죠.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은 110에서 130 비례대표 포함해서 민주당은 140에서 151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한강벨트하고 낙동강 벨트가 혈투를 벌 것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야권 연합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야권 연합이 어찌됐든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90% 이상. 이제 관전 포인트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151석 확보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독자적 단독 과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으시기에 좀 김 빠지는 얘기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것,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등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가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반면에 우리 당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 등이 해소되면서 표심이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져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한다. 이것은 그 야권 표를 다 모았을 때 200석 혹은 180석 이것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180석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언제 이렇게 됐죠? 약간 서글픈 분석이죠. 그죠? 국민의힘이 독자적 과반 그걸 얘기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상황이 크게 바뀌어서 이제 야당 독주를 막을 수만 있게 된다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 쪽 선대위 이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자 과반을 무리 없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90에서 95석을 가져오면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60석 정도를 예상한다. 민주당은 160석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평론가들 몇 사람 얘기 들어본다면 황태순 정치평론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야권 의석을 합치면 160석 정도로 본다.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약 15석 정도는 조국 혁신당 몫으로 민주당 독자 과반은 힘들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후보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민주당 독자 과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민주당 독자 과반성 있다.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155석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 엄경용 시대정신연구소장,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모두 두세 곳을 빼고는 대체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악재 탓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샤이 보수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4대 벨트 4곳 벨트 지역에 50석이 걸려 있는데 여기가 최대 승부처다 그랬네요. 한강벨트에 11석, 반도체 벨트에 16석, 경기 남부 일대에 걸쳐 있는 반도체 벨트에 16석, 낙동강 벨트에 10석, 충청도와 중원지구에 13석, 이렇게 50석 여기에 걸려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지지 정당 그리고 후보도 없다 라고 대답을 하는 2030 총선 캐스팅 보터의 당락이 좌우될 것이다. 2030이 핵심이다. 3명 중 1명은 무당층이다. 반면에 서울경제신문은 운명의 이틀 남았다 이제 수도권에서 끝장 본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